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48대 경문왕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라가 56대까지 992년 56대 경순왕 김부 김부 도대체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순왕은 공경하고 수순한다. 왕건한테 잘해줬다. 뭐 이런 시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마지막 왕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김부 같은 경우는 큰 어떻게 보면 시조죠. 경주 김씨의 큰 시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나라를 끝냈는데 저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그 반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이태자 같이 약간 그런 쪽을 지지하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여운으로 좀 남아 있고 실제로 경순왕 김부는 나라 끝낸 사람치고는 굉장히 좋죠. 진짜 그것도 복인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유선 저 유비 아들 유선이 진짜 천재 아니요? 라고 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선이 조금만 똑똑했으면 조조 밑에 가서 죽었죠. 그래서 조조가 나중에 이제 총나라가 다 합병되고 나서 유선을 불러서 물어봤죠. 네가 황제할 때가 좋으냐? 지금 내 밑에 있을 때가 좋으냐? 그랬더니 아유 신경 쓸 일도 없고 지금 뭐 베리굿입니다. 이렇게 천연스럽게 얘기했다잖아. 뭐 슬픈 빛을 간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했으면 날아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황제할 때는 제갈량이 개고생하면서 했고 제갈량 죽고 난 뒤에는 그럼 뭐 망하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자기는 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천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자 철학에 보면 유성 같은 삶을 명철보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몸을 잘 보호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 양식 중에 하나야. 경순왕 김부도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참 복인가. 그래도 또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야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판단이 참 쉽지 않아. 그래서 자 이제 56대가 경순왕 김부니까 48대면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편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좀 이제 봐볼게요. 경문왕 누군지 잘 몰라. 한국 사람들 거의 아는 사람 없어. 근데 18세에 국선이 됐대. 국선 화랑, 화랑의 리더 국선. 18세에 국선이 됐다는 뜻은 뭐죠? 집안이 좋구나. 집안이 좋구나. 18살에 화랑의 대표 리더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20살 때 왕을 만났는데 또 왕이 또 아들이 없대. 아들 없는 왕과는 친해놔야 돼. 딸만 또 둘이 있다는 거예요. 딸만 둘이. 그럼 딸로 계승하면 될 건데 이게 좀 재밌지. 20살에 친견을 했는데 왕을 뵀는데 국선은 화랑들하고 이렇게 산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다녔으니까 뭐 이렇게 특기할 만한 진귀한 일 뭐 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왕궁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뭐 신기한 거 없어? 신기한 거? 재밌는 거? 야 그런 거 없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이게 주술시대가 그러니까 왜 말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 황궁에서 생각보다 많아. 진기한 일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 생각하면 그 천일야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왕이 듣고 있겠어? 별게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안정되면 별게 없어. 당고종 이치가 계속 괴롭혔던 사람이 현장 스님이거든요. 당고종 이치가 왜 인도 얘기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들었던 자기 다 아는 얘기잖아. 중국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경문왕 신분이 좋아. 그리고 딸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왜 자식이 별로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돼. 그래서 딸만 둘이 있었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국선이 이제 많이 다니니까
내가 전생에 국선 출신이었나? 내가 많이 다니는데 내가 답사 전문인데 전생에 국선이었나? 그래서 물어봤어. 너 특이한 거 본 일 있어? 라고 했더니 우리 같으면 뭘 얘기했겠어? 진기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겠지. 타타타타타타. 그렇지? 이런 게 있는데 귀가 솔깃한 거, 레드썬 이런 거 얘기했겠지. 그런데 뭘 얘기했냐면 굉장히 평범한 거 얘기합니다. 윗자리에 있을 만한데도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불편함을 안 느끼는 사람. 쉽게 말해서 지위가 높은데도 스스로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돈이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있지만 그걸 휘두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지. 이제 덕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으면 너 참 말 재미없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날렸을 건데, 왕은, 저 왕이, 이 헌한 왕이 여기에 감동을 했대. 이게 뭔 감동할 만한 얘기야. 이게 무슨, 그래서 나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너 마음에 드는 딸 하나랑 결혼해. 이렇게 했대. 자,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가족 회의를 열었대.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둘째 딸이 이쁘대, 둘째 딸이. 첫째 딸은 상태가 별로 안 좋대. 내가 너 둘째 딸로 해.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셨대. 그랬더니 왜 나와? 흑륜사, 승려, 범교사. 범교는 이게 법명이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거는 승려예요. 그러니까 스승사자 쓰면 뭐 월명사, 뭐 충담사 하듯이 제가 스승사자가 나오면 옛날엔 승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승사자 때문에 스님 이렇게 나온다고. 스승님, 승님, 스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저게 스승이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요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 요걸 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 범교사가 누구냐면 저 국선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불교하고 저 무속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되게 재밌거든요. 저번에 이거 국선 불회랑 나올 때도 그 밑에 승려가 구하러 가거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국선이 있고 그 밑에 참모진으로서 승려가 보인다고. 그럼 불교하고 저 무속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고 하면 둘째 공주를 맞으면 나는 여기서 자살하겠다. 뭐 이렇게 세게 나와. 내 말대로 들어줘라. 내 말대로 들으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 내 말은 뭐냐? 상태는 약간 메롱이라도 첫째하고 결혼해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둘째랑 하라던데? 둘째가 얼짱이라던데? 왜 첫째랑? 이렇게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신뢰가 있었는가 봐.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네 말을 부탁을 들어서 해주겠다. 왜 귀족들은 이렇게 결혼에 관대한 걸까? 첩두면 돼. 첩두면 돼. 결혼은 그냥 결혼이고 첩두면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지금같이 일부 유처제고 절대 뭐 다른 여자는 안 돼. 이랬을 때는 끝까지 가려야 되고, 저 때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네 말대로 해주고 첩두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첫째랑 결혼을 했대. 첫째랑 결혼을 했는데, 야, 진짜 줄 잘 섰다. 이 헌한 왕이 3개월 만에 이게 위독해진 거예요. 위독해진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들 없이 죽게 되고 사위한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위는 맞사위였지. 첫째 사위지. 예, 그 뒤에 저 범교사가 뭐라고 약을 파냐면 3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다. 당신에게 3가지 기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약을 팝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네가 첫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 왕이 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됐기 때문에 둘째를 그냥 부인으로 맞이면 된다.
양수겹장이다. 이렇게 그냥 데리고 오면 된다. 넌 이제 왕이잖아. 왕이잖아. 그냥 플러스로 이제 완 플러스 완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뭔 얘기를 하면 선왕 부모가 좋아했다. 만약에 저 왕이 예를 들어서 헌한 왕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야, 나한테 너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내 사위 할래? 이러면서 첫째 공주나 둘째 공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공주를 골라 라고 얘기했는데 첫째는 상태가 약간 안 좋고 둘째는 상태가 좋았대잖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손가락의 길이는 다 달라. 깨무는 거하고 형태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이쁜 놈은 일단 안 아픈 건 아니야. 하지만 좀 더 이쁜 놈이 있고 좀 덜 이쁜 놈이 있어. 그렇지 않아? 아니 여러분은 선택권이 적어서 그걸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형제일 때는 그게 있었지. 차등이 있지. 누구는 계란 반찬 주고 누구는 맨날 콩자반 먹고 그렇게 차등이 있어도 다 감내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콩자반이 영양이 더 좋아서 지금 여러분이 살쪄 있잖아. 계란보다 콩자반.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부도 헌한왕 부부도 내외도 둘째가 더 이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얘가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아픈 손가락이잖아. 첫째고. 그런데 저 경문왕이 내가 첫째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애가 이뻐 보이는 거지. 사위인데 저거는 제정신이면 저쪽 갈 것 같은데 내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됐네. 그렇게 하면서 이 신뢰도가 더 많이 쌓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죽는 상황이 되니까 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밀어버리니까 왕이 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기쁨이라고 하는 거거든.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공주도 그냥 맞으면 되고 셋째는 전 왕의 내외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선택을 통해서 기뻐했다. 그리고 그게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당신은 세 가지 좋은 일을 이루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인생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전편에 흐르는 내용은 거기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은 같은 공장 제품인데 어떻게 저런 편차가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도 생각이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똑같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와도 소나타야. 그러면 소나타, 뉴 소나타, 뭐 EF 소나타 이렇게 소나타 형태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소나타가 나오고 그랜저가 나오고 제네시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집은 아마 소나타가 나오고 제네시스가 나왔던 모양이야. 그러면 차등이 확 생기는 집이 있고 같은 형제인데 저게 형제인가 싶은 집이 있고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보면 저기 형제네. 저건 형제네. 저거는 뭐 빼박이네. 이게 성격도 비슷한 집이 있어요. 딱 보면 생긴 것만이 아니고 성격도 비슷하고 저건 형제구나 라고 싶은 것도 있고. 그치요? 여기는 달랐는가 봐. 그런데 이 경문왕과 관련해서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기록에 돼 있어요. 이 같은 조항 안에 이 경문왕조입니다. 48대 경문왕조에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기록이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경문왕은 침전에 뱀이 있대. 뱀이 이렇게 있대. 갖고 이렇게 신하들이 쫓으려고 하면 그 아전들이 이렇게 쫓으려고 냅둬라. 나는 뱀 매니아야. 나 뱀 매니아. 그리고 잘 때 여기 가슴 위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왜 그래? 반려동물이야. 개인 취향이잖아. 개인 취향. 개인 취향을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나 이 기록을 다른 데서도 봤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러고 보면 연산군은 진짜 여러 가지예요. 연산군이 여름에 이렇게 대나무로 평상을 만드는데 그 밑에 뱀 났잖아. 그래서 에어컨 시스템
밑에서. 아니 뱀이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대발로 만들어서 평상을 만든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뱀을 깔은 거지. 그렇게 해서 밑에서 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놀이파크 놀이공원처럼 이렇게 그래갖고 좀 시원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도 야 저게 조금 시원하려고 저게 두 가지로는 시원한 거지. 하나는 뱀이 약간 물성이 차니까 시원한 것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찹니다. 뱀 만져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목에 감고 사진도 찍고 뭐 만져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거 하기가 싫더라. 저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뱀 이렇게 입고 사진 찍고 뭐 하는 거 있었는데 딴 데 같으면 막 빨리 뛰어갔을 건데 귀찮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간 스님이 왜 안 해? 이러더라고. 늙어서 귀찮아.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동물 애호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동물이 있으면 만지려고 들어. 제 특징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나 코브라 만졌는데 코브라 이렇게 내가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죽을 뻔했다고. 코브라 꼬리도 잡아보고 잡당기고 내가 했었는데 죽을 뻔했다고. 책에는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피리 부는 코브라 이렇게 뭐라 하나 이거 집 광주리 같은 거에 이렇게 코브라를 넣어놨다가 그러면 애가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피리 부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피리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건 아니고 책에 그렇게 나와. 걔를 약간 성내면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여기를 이렇게 납작하게 가슴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 그래갖고 슉슉거리고 그러는 거든. 근데 그게 피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책에는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투구사도 마찬가지잖아. 손은 생명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못 보고 흔드는 걸 본대잖아. 흔드는 걸. 빨간색에 흥분하는 게 아니고 흔드는 걸 보고 공격하는 거래. 책에는 그렇게 나와. 내가 소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길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독리를 뺀대. 그리고 독리를 못 빼더라도 이렇게 독리를 흔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게 주사위 같이 해서 독이 빠지거든. 독이 빠져요. 그래서 독을 뺀대. 그리고 안 그러면 독리를 이렇게 잡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도 괜찮아요. 얘는 또 자라납니다. 인간 이빨하고 달라.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뽑거나 안 그러면 독을 다 제거한 거다. 이렇게 해서 다 한 방울까지 다 빼낸 거다. 그렇게 하면 위험해서 되겠냐? 이렇게 아하 맞는 것 같아. 딱 들어봐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은 했지. 보통 이제 뱀이 독이 많이 빠지면 애가 약간 이렇게 콘택육뱀 먹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애가 시들시들하거든. 진짜야 진짜. 독사는 다 그래요. 독 빠지면 애가 이렇게 약간 힘이 없는 것처럼 돼. 이렇게 빠릇빠릇하지 않아. 그래서 저게 공연이 될까? 그래서 애가 이제 잘 안 움직이면 피리를 세게 부는 게 아니고 대가리를 한 대 칩니다. 살짝 이렇게 두드리거든. 그러면 애가 어우 이러면서 일어나. 자세히 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해서 그렇대. 나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가리를 만지지. 아하 이러면서 만져보래. 1달러가 내고 만져보래. 야, 그럼 지가 만지면서 너도 만져봐. 괜찮아. 근데 덥석은 아니고 살짝 했다 빼야지. 그리고 내가 꼬리도 잡아보고. 하고 내가 거기서 원효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원효의 깨달음을 얻었어. 그때까지 무섭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가이드한테 얘기했거든. 저거 뺐죠? 이러니까 안 빼요. 안 빼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야, 그 다음에 만지려니까 못 만지겠어. 그 다음에 이런 게 일체유심조구나. 이런 게 일체유심조구나. 그래서 원효 스님과 나는 대등관계인가? 대등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이게 그 공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럼 나의 공포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 내가 인식했을 때인가? 아니면 그 전에도 그것은 원래 존재했었던 건가? 그리고 그 코브라에게 독은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건가? 내가 인식했을 때 독이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도 걔는 독이 있었는가? 물론 이렇게 나대다가 물리면 끝이지. 물리면 내가 이제 죽어서 연남생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죽는 그 계기의 시점은 언제인가? 그러면 염라대왕이 저걸 꼬매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쟤 꼬매라 꼬매. 그래서 뱀을 이렇게 올려놓고 살았대. 근데 그런 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한국사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진짜 뱀에 애호갈 수도 있지. 파충류 소녀 뭐 이런 거 예전에 드라마가 아니고 뭐 다큐 뭐 이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파충류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뭘 해석하냐면 사적인 사병. 그러니까 내 보디가드. 당연히 왕이면 뭐 내시들이나 이런 보디가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누가 나를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또 둬야 되는 거야. 왕궁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총애하는 또 다른 그룹을 둘 정도로 위험한 거지. 신라 하되 이게 조금만 하면 이게 자주 날아갑니다. 깊은 잠을 자면 안 돼. 그래서 정조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왕 되기 전에 제대로 잠을 잘 못 잤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밤에도 책을 읽는 게 자객 들어올까 봐요. 불 꺼지면 이게 위험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조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조선이 발전하려면 자객 문화가 더 활성화됐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실제로 자객이 들었었어요.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당하면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라도, 그리고 정조는 무술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했을 거고, 그 다음에 쉽게 잠 못 자죠. 누가 한번, 왜 그런 거 있잖아. 한번 도둑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도둑 맞으면 집에 내가 없었었어. 그런데도 다 털리면 약간 무서워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조에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운동을 했어도 오래 못 살더라. 그래서 운동이 오래 사는 걸 보장해 주진 않는다. 쓸데없는 정보였고요. 그래서 이 뱀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임금님 이르는 당나귀 기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귀가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당나귀가, 요즘은 그게 엘프귀인데 그걸 당나귀나 엘프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엘프귀. 인물이 안 되는갑다. 엘프들은 대부분 인물이 되잖아. 이게 비주얼이 되고 이게 귀가 쓰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귀만 쓰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나귀로 됐는가 봐. 그래서 그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복두장. 복두장은 임금의 관모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자를 씌워주고 그다음에 낡으면 교체해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게 모자가 귀로 들어갔는가 봐. 이렇게 모자 안으로 귀가 들어갔는가 봐. 그 당시 관식 쓰는 방식이. 그렇지 않으면 귀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봤겠지, 신하들이. 그런데 복두장만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이렇게 덮어지는 방식인가 봐. 빵모자 같이. 예. 몰라, 나도 그냥 추정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 복두장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복두장이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도림사 대숲에 가서 그거를 얘기했대. 여러분이 아는 그 얘기예요. 그 사건이에요. 숲속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러니까 정년퇴직했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도 충성심 있게 하려면 정년하기 전에 잘해줘야 된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이렇게 정년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 새서 나가서, 그게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뭐 서운하게 해주면 더 그러기가 쉬운 거거든. 저 복두장이도 뭔가가
서운한 게 있었는가 봐. 요즘도 그런 거 있어. 임금 계산 같은 거 이렇게 잘 안 해줬을 때, 아직 그 직장에 있을 때는, 괜찮지? 그러면 괜찮아요. 이래놓고 나간 뒤에 찔러.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조가 저 복두장이에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부는 거죠. 임금님, 저게 이제 도림사라고 하는 절 앞에 대숲이 큰 게 있었대. 그래서 그거를 불었다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그거 여러분들 그거 이솝우화 같은 데 나오는 건지 알았지? 안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래 동화 같은 건지 알았지? 근데 실제로 이게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계속 그게 울리는 거지. 바람만 불면 울리는 거지. 이게 뭐예요? 대나무 레코더. 그래서 야, 이게 음성을 저렇게 전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임금들의 음성도 좀 전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 그 사람 이런 것만 딱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됐대. 그 당시 임금의 어떻게 보면 기밀 발설. 그래서 임금 뒤에까지 들어가서 임금이 대나무를 조지고, 난 되게 안타까운 게 대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대나무를 조지고 산수유를 심었대. 산수유를 심으니까 그 다음부터 바람이 불면 임금님기는 당나귀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임금님기는 길다가 나왔대.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밀려면 아예 밀고 나무를 심지 마라.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뭘 심어도 말이 변화되는구나. 근데 저 얘기는 뭐냐면 왕실 내부 안에 비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랑 연결시켜 보면 누군가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위협하는 세력. 그리고 저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봐봐. 임금님기는 당나귀나 임금님기는 길다나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반복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세력을 그냥 정치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런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대숲을 다 날렸다는 거는 임금이 정리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산수유파가 대나무파에서 산수유파로 바뀐 거지. 간판만 바꿔 다른 거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한국에 정당 보면 빨간 당, 파란 당 두 개밖에 없는데 계속 간판은 바뀌어가지고 외우기도 힘들어. 그죠? 계속 간판하고 마크만 바꿔. 이게 내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대수파에서 이제 산수유파가 됐고 그 거점 중에 하나가 도림사인가? 왜 하필 도림사 앞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불교 세력과 관련된 어떠한 또 연결점이 있었지 않은가라는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문왕 이야기를 보면 왕이 계승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얻어 걸렸고 누군가 자기를 좀 위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살펴지고 또 지금 20대 헌안왕을 만났고 그다음에 한 3살, 3개월 뒤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이나 21세 정도에 즉위를 했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 즉위년도를 보면 지금 기간을 보면 61년에서 75년 한 15년 했어요. 15년 했어. 그러면 괜찮지. 오래 한 거예요. 15년을 했으면 옛날에는 오래 한 거야. 그런데 오래 했는데 나이 계산을 해보면 35, 36이야. 국선이고 산천을 떠돌던 사람이면 35, 36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 평균적으로 한 40대 후반 정도까지는 갑니다. 옛날에 좀 일찍 가도. 그러니까 뭐 한 60 살고 이러면 굉장히 장수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다 지금 다음 생을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은 두 생을 살아. 이때 시절로 보면 두 생을 살아. 두 생을. 그래서 한 36살에 지금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이거를 정당한 죽음으로 볼 수 있느냐? 이 기록들과 섞여서 나오니까 누군가 계속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고 비방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자위권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 패턴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 봤을 때 신라 하대에 좀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반증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이나 했다는 거는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야, 없어 보이게도 할 수 있거든, 저거. 야,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있는데 검소하게. 제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좀 굶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멋있거든. 저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해요.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고 주변이 다 피곤해. 마누라가 돈이 있는데도 가방을 못 사. 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모르겠는데 돈이 있어. 지천으로 있어. 근데 사면 장롱에 짱 박아야 돼. 왜? 자기 남편은 꼬매서 써. 뭘? 자산이 10조인데 내 재산이 10조인데 뭘 꼬매고 있어. 영감이. 그래갖고 뭘 하나 샀어요. 이러면 네가 다 갖고 댕길 가방이 없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내가 보기엔 저 피곤한 사람인데 저런 거를 예전에 귀족주의적 문화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너무 하천하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으로서 대우해주는 존중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런 덕이 있어서 한 15년을 했지만 결국 뭔가 삐끄덕해서 날아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가 생각보다 비극적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다더라. 그냥 단순히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간 비극적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귀가 커졌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계통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러니까 정통 왕이 아닌 사람에게 비판의 화살들이 나올 때 입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저는 약간 좋아하는 진성여왕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진성여왕. 로맨스예요. 진정한 로맨스예요.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버린다. 야, 멋있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